자, 구해줘 다음 주에 봐야 될 섹터 총 정리해서 왜 매력적인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조대 세 분 모셨습니다. 자, 왼쪽부터 박철수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가운데는 송유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황성수 매니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구해줘 다음 주 제가 세 분 얼굴을 뵙는 게 지금 3주 만입니다. 2주 동안 빠졌고, 그리고 이제 2주 동안 못 뵀죠. 저희가 이제 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코로나가 걸리거나 아프거나 저는 뭐 이렇게 수술을 할 줄 몰랐는데 어쩌다가 수술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2주를 빠지게 됐습니다. 완전체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박철수 매니저님 별일 없었죠? 네, 별로 없었습니다. 별일이 없었으면 안부 네. 문자라도 하나 해주시면 네. 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셨으면 너무 고마웠을 텐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서로 별로 관심 없는 사이니까 그냥 주식 얘기를 하죠. 자, 구해줘 다음 주. 지난주에는 제가 없었을 때 어떤 섹터를 좀 보셨나 살펴보니까 역시나 저도 집에서 요 구해줘 다음 주를 챙겨보고 있었습니다. 몰래 챙겨보고 있었는데 이제 박철수 매니저와 송유 매니저 그리고 황성수 매니저가 획기적인 또 섹터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도 이거는 신박하다라고 느꼈는데 세 분의 섹터 어떤 수익률을 가져다 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송률 매니저는 소프트웨어 얘기하면서 더 좋은 비즈온 얘기를 했었죠. 1.73% 조금 아쉬운 수익률이고요. 카지노는 롯데관광개발, 황성수 매니저는 4% 넘게,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가 역시 좋았습니다. 자동차 7.65%, 최고가 기준으로 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부터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물론 뭐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고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수익률이라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요즘 좀 들거든요. 좀 네네. 만족하십니까? 어때요? 일단은 사실 좀 전고점 저항은 좀 약간 고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만도가 월화 수 이렇게 잘 가다가 딱 전고점까지 닿고 나서 오늘 조금 밀리는 모습 보였는데 일단 저는 이제 여기서는 당연히 뭐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또 200일선도 저항도 있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모습은 있지만요. 일단 워낙 또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 사실 자동차 업황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때도 호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적을 봤을 때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매력이 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 많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도는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얼마 전까지 계속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연기금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충분히 더 갈 수 있으니까요. 좋게 보시고 한번 추이를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간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성수 매니저님은 롯데관광개발 예. 4% 어떻습니까? 요즘 어딜 가나 사람 바글바글한데 그런 거에 인파를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예. 그런 인파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올라줘도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롯데관광개발 이번 주가 사거리인데 3거리를 오르고 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예. 네,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근데 뭐 롯데관광개발은 이번 한 주 그래도 투신의 그 순매수가 계속 좀 유입되었고요. 자, 그리고 뉴스가 좀 좋은 게 나왔는데, 네, 롯데 그 관광개발의 제주 드림타워의 그 복합 리조트 5월 매출이 역대 최대인 130억 원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월 평균 한 69억 원에 불과했던 뭐 지난해와 비교할 때 한 2배 이상 좀 증가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4월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업 시간이 좀 이제 제한이 해제되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또 2년 넘게 그동안 이제 중단했던 제주도 그 무사증 그 입국 제도가 이제 재개되었는데요. 예. 앞으로 제주도를 찾는 또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인 카지노 쪽에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입장할 걸로 보여지고요. 뭐 그래야 된다면은 뭐 롯데 관광개발의 그 제주 드림타워에 있는 그 외국인 카지노의 실적도 상당히 크게 좀 증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인 한 17,000원 전후의 그 매물만 소화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니까요. 요 종목도 뭐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지난주에 제 지인이 제주도 갔다 오면서 드림타워 갔다 왔다고 하는데 면세점이랑 카지노 빼고 사람들이 진짜 바글바글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게 실제로 숫자로 이제 찍힐 거를 기대하고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송율 매니저의 더 좋은 비즈온. 요거는 조금 어떻게 아쉽습니까?
아니요, 되게 만족하는데요. 네. 아, 최고가 기준으로 1%. 이 정도면 선방했다. 그럼요. 아니 이제 이 기업 자체가 예. 굉장히 약간 더딘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예. 이제 뭐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년 연속 계속해서 이제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정책 기대감이 아무래도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디지털 헬스케어 해당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이 바닥입니다. 지금이 바닥이고 지금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 중심의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NFT, 메타버스, 게임주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왔는데 약간 소프트웨어는 아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를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존 비전 같은 경우는요, 약간 우리가 급하게 좀 봐야 될 종목이 아니라 약간 조금 긴 호흡 가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게 우리가 좀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저는 지금 구간에서 저는 이제 꾸준하게 좀 매집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존 비전 요 정도면 매우 만족한다.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다. 뭐 그렇게 표현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만족한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긴 호흡으로 봤으면 좋겠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주도 역시나 달려봐야겠습니다. 오늘 연휴니까 현충일 연휴라서 오늘 어디론가 떠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다 제주도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접자가 뭐 지금 170분 정도 계신데 한 17만 명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분은 다음 주에 4거래일 동안 어떤 주식이 오른다, 어떤 섹터가 오른다,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섹터 보여주시죠. 자, 구해줘 다음 주 세 분의 섹터는요. 2차 전지, 돌아온 배터리 프린스, 그리고 송유 매니저님은 화장품, 그리고 황성수 매니저님은 XR, 뭐 AR, VR, 그리고 확장 현실해서 XR. 예. 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빼고는 PT를 굉장히 유심히 잘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송유 매니저님이 먼저 네. 첫 타석으로 한번 네. 나서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가 생각하는 화장품 왜 다음 주에 갈 것 같은지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요, 한 5월 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제 5월달 초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많이 보였었는데 왜 화장품이 굉장히 주가가 지지부진했는지, 근데 왜 하필 화장품이며 지금은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지 좀 복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장품 섹터가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이유 크게 세 가지를 꼽으면요,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일환이죠. 중국의 강도 높은 봉쇄 정책이 한 몫을 크게 했고 여기에 효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중국의 화장품 시장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가 굉장히 급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화장품 섹터도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영향을 전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세 가지 큰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자, 어느 정도 많이 빠졌냐? 자,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대장주라고 불리는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실외 마스크 이제 해제가 실행이 되고 나서부터 4월 말부터 지금 이제 5월 말까지 약 한 달 가량 이제 주가 변화 추이를 나타낸 건데 평균적으로 18%가량 빠졌습니다. 예, 화장품 대장주가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중소형주 화장품주도 굉장히 힘든 모습 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매출 비중 중에서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비중이 50%, 70%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앞전에 보여드렸던 중국발 악재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포커스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국하고 일본 시장입니다. 제가 앞전에 JYP 설명드릴 때도 미국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렸었는데 자, 지금 이제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엔터테인먼트 설명드릴 때 지금 이제 우리 주요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의 오프라인 콘서트 지금 많은 일정들이 잡혀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자, 지금 이제 단적인 예만 좀 보면요. 미국 화장품 수입액과 수입 국가별 비중입니다. 자, 가장 이제 화장품 섹터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 2015년도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6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6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자 작년 기준입니다. 아직 올해는 통계 안 나왔기 때문에 거의 한 6년 만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치에 지금 올라와 있고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수입 비중 자체가 거의 2배가 늘어났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약간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 주로 이제 타겟을 맞췄다고 하면은 최근 사이에는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 사이로 이제 어느 정도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자, 미국하고 일본 지금 이제 화장품 수출과 비중 지금 같이 나타낸 표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연도별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15년도 굉장히 활발했던 때가 있는데 이때보다도 지금 이제 수출 비중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고 자, 2021년까지는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지금 굉장히 큰 수치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좀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약간 중국 매출 비중보다는 약간 미국이나 일본 제3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요 뉴스를 한번 추려보면은 일단 첫 번째 중국 봉쇄에 풀린다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가 중국 봉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해소가 되고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이제 봉쇄가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수혜 기대감에 좀 약간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외국인 비자 발급이 지금 다시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이제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밑에 보시면요. 지금 이제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내수용 시장보다는 약간 해외 시장 중에서도 미국과 일본 주 타겟으로 하는 기업들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종목은요. 제가 잠깐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약간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제3국의 타겟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고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저희가 뭐 이미 벌써 별점을 많이 좀 드린 것 같은데 드렸어요, 별점? 네. 네. 잠시 후에 공개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죠, 사실. 저는 사실 화장품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하면 질문이 이상한 게 나가더라고요. 네, 아니 좋게 예. 보고 있어가지고 질문이 보고 없습니다, 사실. 아, 그러면은 별 5개 거의 확실시된 거네요.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내용치고. 네. 알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예,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이제 실외에서 이제 의무가 해제됐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 뭐 아직 수요가 많이 느는 게 좀 실감이 좀 안 나는데 뭐 그래도 좀 투심이 좀 많이 좀 살아날 걸로 보여집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그럼 누구한테 저도 합니까, 여기 화장품주?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예. 관점이에요. 저도 사실 뭐 이제 실외 마스크 벗는다고 해가지고 뭐 화장품 하나 더 바르고 그런 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대 심리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다양한 지표들이 나타나지고 있는데 예. 지금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좀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저는 리오프닝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지금 이제 실외 마스크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실내가 해제될 때까지는 조금 이제 영향이 제한적일 수는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악재가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데닐리님께서 화장품 저도 별 5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뭐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주식은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 올라가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기 투표의 개념인데 화장품주가 최근의 시장에서 그런 인기 투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손이 나가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우리가 좀 케바케로 봐야 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약간 지금 이제 중국의 주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는 좀 아직까지도 좀 우리가 비관 좀 안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그 외로 이제 뭐 미국이나 이제 아니면 일본 제3국에다가 이제 주로 이제 지금 실적이 발생되고 있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로 봐야 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 동향을 보면요 약간 이제 저평가되면서 실적은 오히려 받쳐주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데 약간 화장품 섹터 전체로 볼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눠서 봐야 된다. 예. 예전에는 진짜 뭉태기로 같이 해가지고 2014년, 2015년 이럴 때는 확 다 같이 올라갔잖아요. 뭐 마스크, 바이오 회사도 화장품을 한다고 나설 때였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송유 매니저님 말씀대로 어디다가 파는지, 뭘 파는지 요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런 의미로 종목은 좀 상승이 기대될 수 있다.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 단골 멘트인데 예. 약간 저평가 고성장 예. 이렇게 좀 정리하고 아니 근데 싶습니다. 힌트를 주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게 힌트를 봐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종목 한 1000개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별점 먼저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종목 바이 종목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드린 별점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개 반, 3개 반, 4개. 4개 많이 줬다 그러면서 4개. 네. 종목 바이 종목이어도 4개 이상 줄 수 있는 종목은 없다? 아니요. 5개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어떤 종목 갖고 나오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아마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갖고 오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조금 전에 PT 하셨을 때 제가 항상 화장품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중국 비중도 높은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예. 그거를 피한다면 좋은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네. 생각하는 종목의 첫 글자는? 비읍입니다. 비읍. 비읍. 비슷한가요?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희가 뭐 스무고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네. 황성수 매니저님은 3개 반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일단 뭐 종목별로 좀 선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시장에 아직 좀 덜 올라온 좀 성장 섹터들이 많은데 화장품은 지난번에도 한번 리오프닝 때문에 한번 싹 올랐다가 또 빠졌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일단 뭐 수급이 여기 좀 쏠리는 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개 반이 정말 종목 바이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이제 노동부에서 고용지표 또 이제 나와야 되고 미국에서 또 물가지표도 남아있고 그래서 다음 주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이렇게 좀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거기서 탑 섹터가 화장품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드렸는데 네네. 제가 오히려 낮게 주면 호재인 거 아시죠? 그럼요. 그래서 예. 전 되게 지금 좋게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의 화장품 힌트까지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힌트인지 보여주시죠. 예, 뭐 좀 멘트가 길어요. 네,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멘트가 예. 좀 깁니다. 원래 제가 굉장히 짧거든요, 멘트 자체가.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 좋아하시는 멘트인데 실적 고성장 중이면서 매출처 다변화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실적, 매출처 이렇게 좀 포커스를 잡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사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아시겠어요, 황성수 매니저님? 예, 알죠. 알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걸 어떻게 맞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황성수 매니저님이 나가시고 송유 매니저님이 그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님 수고 많으셨고요. 황성수 매니저님은 아까 말씀하신 섹터 어떤 건지 한번 XR 어떻게 보면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뭐 다음 주에 갈 만한 그 섹터로 그 XR 확장 현실을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다음 장 보면서 제가 왜 이 XR을 주목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최근에 삼성의 그 M&A 관련된 그 이슈가 좀 많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자, 연초에 그 CS 이후에 삼성은 메타버스 그 하드웨어, 뭐 특히 그 이제 스마트 글래스 관련된 그 업체를 통한 그 M&A를 많이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XR 쪽에 있는 기업들을 지금 삼성이 뭔가 좀 M&A를 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고요. 이런 점들이 이런 좀 섹터 쪽에도 좀 관심을 좀 키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 하반기에 그 메타나 소니, 애플 등 이런 글로벌 그 IT 업체들의 XR 기기 출시가 이제 본격화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많은 그 IT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이제 메타버스를 좀 선정하고 있고, 저 메타버스 환경을 좀 실감나게 그리고 이제 몰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XR 기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이런 그 신제품 그 XR 기기들이 많이 좀 출시가 된다면은 그만큼 또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쪽 섹터를 여러분들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애플의 그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그러니까 WWDC가 이제 열리는데요. 네, 이런 그 컨퍼런스에서 일단 뭐 AR, VR 관련된 그 헤드셋 운영 체제인 그 리얼리티 OS, 이 OS 운영 체제입니다. 네, 운영 체제에 공개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요. 일단 그 헤드셋을 지금은 거의 뭐 이제 완성이 돼가고 이제 마무리돼가는
과정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뭐 이 기기도 뭐 일부라도 좀 공개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 있는 기사들도 있긴 한데 그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좀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런 운영 체제가 또 공개되면은 그만큼 또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XR 그 확장 현실을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관련된 그 언론 기사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뭐 삼성 관련해서는 삼성은 미래 먹거리로 이제 로봇과 메타버스를 좀 제시하고 있고요. 특히 그 삼성은 AR 글래스 기업의 지분 이수를 올해 연초 이후에 계속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증강인식 관련된 이런 그 기기, 그 AR 글래스, 그러니까 기존에 뭐 VR이나 AR 관련된 이런 그 기기들은 상당히 투박하고 무겁고 상당히 좀 불편한데요. AR 글래스는 이런 안경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리하고 또 휴대하기 좋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그 IT 기업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의 이런 지분 이수 추진 소식은 또 이쪽 섹터 쪽에 대한 관심을 많이 높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자체 메타버스 개발 통해서 앞으로 이제 XR 쪽에 이런 특히 하드웨어 쪽으로의 좀 개발을 상당히 좀 중점적으로 할 걸로 보여지고요. 삼성은 원래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하드웨어 쪽에 워낙 좀 강점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XR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삼성과 애플이 눈독 들이고 있는 그 XR 시장이 2025년까지 한 10배 정도 시장 규모가 좀 커질 걸로 좀 전망되고 있고요. 자, 그만큼 상당히 좀 고성장이 좀 기대되는 섹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6월 6일 날 이거 개발자 회의가 개최됩니다. 자, 여기서 뭐 이제 헤드셋 공개 여부에 촉각이 있는데 헤드셋이 공개 안 되더라도 관련된 운영 체계라도 공개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 점은 또 XR 관련된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이런 메타버스 쪽으로의 그 혁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뭐 인터넷 속에서는 PC나 모바일이 인터넷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 하면은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은 XR, 그러니까 이제 확장 현실 기기가 앞으로 메타버스를 좀 더 이제 현실성 있게, 그리고 몰입감 있게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은 XR을 통해서 구현될 3차원 메타버스가 되는데요. 현재 그 메타버스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좀 저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그 어플에 좀 들어가 봤는데요. 들어가 보면은 뭔가 좀 몰입감도 떨어지고 뭔가 좀 게임하는 느낌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2차원적인 그 PC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게 좀 구현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뭔가 좀 그 3차원적인 뭔가 입체감 있는 그 화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3차원은 아무래도 좀 몰입감을 좀 더 키울 수가 있고요. 기존의 그 2차원 기기들의 몰입감 부족을 앞으로 이제 XR을 통해서 많이 좀 보완해 나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차원 기기들의 인터페이스 한계가 존재하고 있고 3차원 메타버스는 XR 기기를 통해서 앞으로 좀 구현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동안 PC와 스마트폰이 인터넷 발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처럼 앞으로 XR도 메타버스와 함께 상당히 크게 성장할 거라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VR이나 AR 기기들은 지난 그 1995년부터 그동안 계속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요. 뭐 모양 형태를 보시면은 상당히 좀 투박하고 상당히 무겁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요 기기를 한번 착용한 적이 있는데요. 착용하니까 상당히 좀 갑갑하고 무겁고 한 번 더 벗고 나면은 머리가 막 다 헝클어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뭐 이거 참 재밌긴 한데 이거를 계속 좀 쓰고 있으려니까 상당히 좀 불편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자, 근데 다음 장 보시면은 올 하반기에 출시되는 XR 기기들은 그 이전 대비 상당히 좀 슬림해졌고요. 상당히 좀 휴대성이나 착용감도 상당히 좀 좋아질 걸로 보이시고. 자,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스마트 글래스 시대가 이제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안경 형태의 기기를 이제 출시할 걸로 보여지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구글이 좀 개발하고 있는 그 스마트 글래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R이나 VR을 이런 안경 형태의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서 구현할 걸로 보여지고 지금 삼성이 스마트 글래스 관련된 기업의 지분 인수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XR 시장의 출하량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앞으로 이제 2023년까지 상당히 좀 기울기 상당히 가파릅니다. 특히 원래 2022년 대비 2023년에 폭이 상당히 좀 성장폭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이만큼 올해 특히 하반기 이후로 XR 기기가 많이 좀 출시되면서 XR 시장의 출하량도 상당히 크게 좀 증가할 거라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그 수혜 업체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해외 업체들도 있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있는데 이런 업체들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고, 다음 장 보시면은 메타버스 밸류 체인에 따른 국내 사업자 현황입니다. 특히 XR 기기 관련해서 하드웨어 쪽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 있는 뭐 종목 외에도 뭐 다른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볼 종목이 많으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고, 뭐 좀 추가적인 종목들은 저희 노란토 채팅방에 오시면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떻게 질문이 있을까요? 송민 매니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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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실까요? 뭐 XR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지금 이제 최근에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중심의 반등 강하게 나오면서 이제 성장주들, 이제 기술주들 좀 반등 나오는 추세인데, XR 관련주들도 지금 보니까 반등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XR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안에서도 세분화된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약간 하드웨어 쪽으로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플랫폼 위주로 좋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제가 볼 때 뭐 하드웨어 쪽으로는 카메라 모듈 쪽에 좀 뭔가 좀 수혜가 기대되고요. 제가 볼 때는 또 이 플랫폼 쪽도 우리나라 그 업체 중에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여기 한 토픽으로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또 뭐 워낙 또 세계적으로도 좀 기술력이 있는 업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박주신 매니저님은요? 일단 뭐 확장현실 XR이 메타버스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메타버스라든지 XR 관련된 종목들이 튀는 종목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시세가 나왔던 종목을 베팅하는 게 좀 좋을지, 아니면은 이것도 순환매를 좀 고려해서 아직 안 움직였던 종목들,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베팅하는 게 좋을지 약간. 네, 궁금합니다. 뭐 좋은 질문이고요. 뭐 최근에 보니까 이런 좀 기대감이 먼저 좀 선반영돼 가지고 먼저 좀 시세를 낸 종목들도 일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니까 연초 이후에 좀 조정을 충분히 좀 받았고요. 최근에 바닥에 좀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뭔가 뭐 기술력이나 뭔가 좀 차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 XR이라고 하셨는데, 요 AR, VR 개념이랑 XR이랑 확연히 뭐 다릅니까? 네, AR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뭔가 이제 뭐 관련된 뭔가 좀 이미지가 이렇게 좀 겹치는 거고요. 예. 예를 들면은 이 안경이 AR 글래스라고 하면은 구글 글래스처럼. 예, 예. 만일에 우리 명민준 그 앵커님이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시면은 예. 안경에 자막이 쭉쭉 뜹니다. 그렇죠. 네, 요게 바로 이제 AR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V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실과 완전히 다른 그 격리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을 그냥 눈앞에다 갖다 넣는다고 그렇죠. 생각을 요 하는 거죠. 스튜디오가 VR. 아니라 저희 집에 있는 것처럼 네. 뭐 이렇게 안경으로 좀 보이는 거고요. 오큘러스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뭔가 좀 입체적인 뭐 지금 현재의 현실과 격리된 그 세계를 좀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XR 같은 경우에는 이 안경으로 AR도 구현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VR,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다른 그 세계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확장, 혼합 현실을 보시면 되겠고요. AR, VR 합친 게 XR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AR가 어떻게 그게 되지? 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요 하나의 기기로 이 안경이 제가 보니까 저도 요 공부를 해보니까 네. 안경이 이 갑자기 안경이 까매져- VR로 바뀌면은 갑자기 까매지더라고요. 네. 이게 까매지면서- 원래 그러니까 제가 아는 네. 정보로는 원래는 이제 작년에는 애플이 XR로 나온다고 했다가 기술력 때문에 최근 나온 뉴스를 보니까 애플 글래스로 그냥 AR 것만 먼저 나온다 이렇게 예. 알아들어가지고 XR이라고 하셔서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나 해가지고 여쭤봤는데 XR은 어떻게 보면 AR, VR을 뭔가 좀 이제 합쳐놓은 합친 거죠. 거기 때문에 네. 기술력이 좀 더 높다 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이런 글래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AR 단계가 좀 이제 적용이 되겠고 앞으로 VR까지 구현하려면은 좀 더 이제 기술이 좀 높아지니까 네, 앞으로 좀 더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뉴스 막 구호밍치라고 그 트위터 애플 전문 그 애널리스트 있습니다. 그분 뭐 애플 아이폰 뭐 13 나온다, 14 나온다 막 이런 걸로 전문으로 올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애플 글래스로 이제 하얗게 해가지고 이런 것처럼 나온다라는 거를 또 최근에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AR, VR, XR 관련해가지고 다 퉁쳐서 수혜주가 다 따라갑니까? 아니면 AR 따로, VR 따로 또 XR 또 따로입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뭐 이 하나의 뭔가 좀 뼈대가 있고요. 이 기술이 거의 뭐 완전히 다른 기술이 아니라 예. AR이나 VR이나 이렇게 구현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AR을 하고 VR을 안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양쪽을 다 하고 있는 것 다 같습니다.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는 XR을 이제 구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별로 기대가 안 되나 봐요. 저 질문 약간 했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그럼 저희의 별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의 별점 보실까요? 4개, 3개, 4개. 자, 4개 주신 이유는요? 시세가 나오는 게 이번 주에 많이 보였기 때문에 어. 약간 추세가 좀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목 선별만 잘하면 급등 나오는 종목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단 4개 드렸습니다. 성유 매니저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좀 반등 많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AR, VR, XR 뭐 이제 R자로 끝난 친구들이 이제 작년 말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시세 나왔다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탄력을 좀 어느 정도 이어가지 않을까 해서 저는 4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는 명반꿀의 의미로 잘 가라는 의미로 3개 드렸습니다. 자, 기본충실님께서 명하나 3개는 너무 작아요 유유 하셨는데 잘 가라는 의미에서 제가 좋은 의미로 드린 겁니다. 자, 그럼 황성수 매니저의 XR 확장 현실 토픽 힌트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그 탑픽 종목의 힌트는 글로벌 탑5 수준의 AR 기술을 보유한 업체고요. 네, 뭐 이 회사는 그 플랫폼 업체인데 이따가 제가 공개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나요 최근에? 아니죠. 연초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요. 오.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다음 주는 쫙 네, 간다? 다음 주 더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황성수 매니저의 증강현실 그 종목은 AR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출동하셔야죠. 네. 배터리 프린스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왕자님 한번 프레젠테이션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떤 PT인지 한번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또 오랜만에 또 2차 전지를 좀 가고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사실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것들은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섹터 그리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심도 굉장히 내려와 있다 보니 실적도 되고 성장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다 보니 결국 또 2차 전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장부터 시작해서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일단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2025년까지 3배 넘게 급증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제 전기차가 몇 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죠. 침투력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리서치 쪽에서도 지금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장이 많이 커지고 판매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섹터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주요 그룹들의 투자 계획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과 LG, SK 너나 할 것 없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했는데 뭐 삼성전자는 뭐 450조까지 지금 베팅을 한다라고 했고 현대차도 한 63조, 한화도 37조, 롯데도 37조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10대 주요 그룹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대 그룹들이 투자하고 있는 어떤 산업들을 보니까요. 가장 많이 겹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반도체도 있고요. 그다음이 전기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쪽으로 지금 수많은 기업들, 특히나 우리나라 주요 그룹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은 성장을 할 거고요.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가가치가 생기겠죠.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로 이제 이익이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 이 기업들의 투자로 인해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거기다 이제 지금 저거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미국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전기차 완성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도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왔었고요. 그래서 자, 미국도 지금 배터리 투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2025년도까지 13개 정도의 배터리 공장이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중에 무려 11개 공장이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자, 전 세계에 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앞으로 신규로 짓게 되는 공장들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그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받침이 되고 있고 특히나 뭐 중국과는 계속적으로 무역 분쟁이 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제품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시장이 가장 많이 지금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가장 많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고요. 따라서 이 밑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그래서 바이든이 최근에 왔었죠. 우리나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그중에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내용들. 결국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런 국가적인 협력 차원에서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된 섹터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산업통상부 장관이요. 제1차 산업전략 원탁 회의를 진행을 좀 했습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예상 정책 우선순위는요. 반도체, 그다음은 배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 1차 산업전략 원탁 회의에서는요. 거의 뭐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줄을 이뤘었는데 그 다음으로 로봇이라든지 배터리 등등등 다음 회의 때 가장 많이 또 안건으로 나올 섹터를 보면 배터리, 로봇 이런 것들이에요. 그중에 제가 보고 있는 두 번째 안건이 될 수 있는 유망 섹터는 바로 배터리를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글로벌 정치라든지 경제 환경 내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로 부각받고 있는 것이 그중에는 배터리입니다. 아무래도 로봇 같은 것도 굉장히 좋죠.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요.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보다는 기대감이 많은 섹터고요. 실제 배터리 섹터는 현재 실적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성장성까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금 정부에서도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건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유망 섹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과거 산업정책 발표 시의 흐름을 보면요. 항상 주가 반전의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이 반도체 섹터를 엄청 밀었던 때가 있었고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밀어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매력은 대형 생산업체, 완성차,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완제품 기업들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 시장 단기 및 중장기 지속 성장 요인을 보면요. 첫 번째는 원화 약세 부분입니다. 자, 원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들이 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이 내려와 줘야 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제품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화 약세는 단기적인 이슈고요. 두 번째로 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현지 공장 대규모 증설로 인해서 미국 현지와의 대응 능력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침투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전기차로 자동차를 바꿨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유가가 엄청 올라다 보니까 뭐 경유가 막 휘발유보다 더 비싼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완충을 해도 뭐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동맹도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분쟁을 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하기도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거의 대부분 진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탄소 규제는요. 메가 트렌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절대 이거를 놓치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죠. 전기차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 역시나 배터리 관련된 섹터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10년 메가 트렌드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섹터인데 자, 지금 10년 성장하고 있을 때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도 초기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배터리가 많이 시장에서 부각됐고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10년 장기 성장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지금 분명히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전기차 수요 추이 보시면 국내 같은 경우 사실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아마 집 근처에도 충전소 아마 어플을 깔아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엄청나게 충전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요. 인프라가 많이 깔리게 되면 당연히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도 보조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00달러 정도 보조금이 나왔었는데 상원과 하원에서 지금 5,000달러 정도를 더 지원하겠다. 그래서 한 12,000불까지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보조금
상승은 결국 전기차 판매량의 가속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와 미국 시장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도 그만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그래서 중장기 전기차 침투율을 보시면요.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급격히 가파르게 기울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아직 올라갈 길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시장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올라갈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투자 시대에 주목할 회사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기업들 입장에서 그럴 땐요. 투자를 하는 회사도 중요하지만요.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게 뭐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밑에 있는 회사들이요. 결국은 소부장 기업들인데 소부장 기업들도 증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생산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낙수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소부장 기업들을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움은 2021년도에 6만 톤 규모였는데 2025년도에 45만 톤까지 늘어납니다. 자,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가 그만큼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건 이유는 그만큼 시장이 많이 성장하고 전방 산업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 기업만 베팅하는 게 아니죠.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관련 회사는요. 모두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망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괜히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이왕이면 주요 배터리 소재 서플라이 체인인데 이왕이면 대형 생산업체들, 배터리 생산업체들과 거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만큼 고객사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나노 신소재를 표시를 해드렸는데 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온, 그 다음에 뭐 유럽 현지에 있는 공장 라인들까지도 나노 신소재가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잘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나노 신소재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고 있지만 이것과 비슷할 정도로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이따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오늘도 박철수 매니저님의 전략 자료를 가져와서 아예 안 보이게 만들어서 궁금하게 샵 2034로 인도하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송유 매니저님 네. 질문 있을까요? 뭐 2차 전지는 저희가 사실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듣는 섹터잖아요. 맞아요. 네. 세 번. 3번 정도는 듣는데 저는 이제 저번 주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이제 궁금한 내용도 있었는데 예. 저는 이제 안 보고도 이제 외울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석수 매니저님은요? 예, 저도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그 전기차를 렌트를 해보니까 이거 뭐 유지비도 적게 들고 너무 잘 나가고 해가지고 참 매력적이던데요. 예. 상당히 좀 성장도 기대되고 너무 좋은 부분만 많은데 이 2차 전지 쪽을 우리가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조심해야 것 같습니까? 예. 일단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증설을 좀 안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현금 여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은 뭔가 재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빼시고요. 지금 급등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은 좀 빼고 오히려 순환매를 좀 고려해서 밑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온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회피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투자가 진행이 되면 장비주를 좀 많이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한동안. 장비주가 가장 먼저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장비주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뭐 PNT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보다 이제는 좀 소재라든지 부품 쪽을 좀 주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개인적으로 또 전기차로 바꾸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딱 포르쉐를 딱 사고 싶었는데 한 2억 정도가 모자라서 다른 차를 또 맞습니다. 사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타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2차 전지 딱 타보면 알잖아요. 내가 네. 몰아보면 네. 2차 전지 뭐 말로만 이게 엄청나게 성장한다 이랬는데 진짜 요거 쫙 퍼질 것처럼 그 느낌이 옵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잘 나가요? 내가 발냄새만 맡아도 간다고 할 정도로 발냄새만 맡아도 갈 정도로 엄청나게 잘 간다. 누르지도 않았는데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나가니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운전하는 재밌다. 맛도 있고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래 고민했어요. 이거를. 예. 그런데 왜 샀냐면 제주도에서 저 처음 타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실 인프라가 빨리 깔렸잖아요. 예, 관광지다 보니까. 그쵸. 근데 서울은 좀 안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충전 때문에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 어플 켜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집 근처에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확충이 되니까 저도 이 정도면 충분히 타볼 수 불편함 있다? 없이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가 많이 늘어나니까 또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발냄새만 맡아도 간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네, 살짝만 돼도 잘 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만 못 네, 알아들었는지. 저도 오라버니 잘 나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의 구해줘 다음 주 섹터 2차 전지 주셨는데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별 먼저 줘야죠. 예. 저희 별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4개, 4개 반, 3개. 오, 4개 반 좋게 보시나 봐요. 네, 5개 드리려고 하는데 종목을 봐야 돼서. 예, 아니 근데 다음 주 시황이 좀 불안정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같은 생각이네요. 던지겠습니다. 예. 4개는요? 뭐 일단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투자 계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 전략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4개 드렸는데 일단은 무엇보다도 2차 전지 지금 이제 또 장비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에 소재, 부품 이런 쪽은 또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4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잘 달리시라는 의미에서 3개 네. 드렸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의 2차 전지 토픽 한번 힌트 볼까요? 절대 맞출 수 없는 아, 뭐 힌트입니다. 다 숨은 강자. 왜 다 숨어 있어, 강자인데. 제대로 숨어 있습니다. 계속 엄청나게 숨어 숨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예. 내용 아마 들어보시면요. 예. 아 이런 회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기술력 좋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있었구나. 아마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꼭꼭 숨은 2차 전지 강자. 이제는 튀어나올 때가 됐다. 뭐 그렇게 많이 숨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알 정도로.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의 2차 전지까지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봤습니다. 자, 세 분의 여러 가지 섹터들 다음 주에 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봤는데요. 섹터로 봤을 때 증강현실, 화장품, 그리고 2차 전지 이제 종목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그 전에 종목 이야기 하면 여러분이 또 가지고 계신 또 종목에 대한 그런 고민과 궁금증과 여러 가지 애환들 있으실 텐데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에서 채팅창에다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과 비중과 매수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고민인지 이걸 남겨주시면은요 저희가 종목 공개하고 잠시 뒤에 한 15분 정도 한 20분 정도 여러분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상담이니까요. 그리고 상세하게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종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들어봐야죠. 일단은 처음에 화장품을 얘기해 주신 송유율 매니저님. 화장품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보고 있을까요? 예,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 VTG MP인데요. VTG MP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사업부를 지금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매출 비중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화장품 부문입니다. VT 코스메틱이라고 화장품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매출 비중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 매출 비중이 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VTGMP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이제 온라인 최대 쇼핑몰 중에 하나인 타오바오에서도 이제 꾸준하게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VTGMP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화장품 라인 중에 하나인 시카 라인이 지금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 다시 한번 이제 기대감이 좀 쏠릴 시점이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화장품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꾸준하게 좀 사모아 가면은 좀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일단은 이제 뭐 리오프닝 수혜도 수혜지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기술력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인쇄 후공정에 쓰이고 있는 라미네이팅이라고 이 기술이 있는데 지금 이제 라미네이팅 이 필름 자체를 지금 이제 생산과 판매에 동시에 하고 있는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캐시카우를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래도 이제 신사업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동력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연결 종속회사로 큐브 엔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큐브 엔터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화장품 사업 부문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가 6,450원인데요. 오늘 종가 6,450원부터 매수가는 6,350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7,000원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TGMP는 지난번에 박철수 매니저님이 한번 가져오셨다가 네. 재미를 못 본 종목인데 어떻게 다음 주에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요번엔 진짜다. 너무 저평가 회사라서 너무 저평가다. 네,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작진 측에서는 뭐 다른 종목을 얘기하면서 그것도 안 가던데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VTGMP 다음 주에 송유 매니저가 베팅한 종목은 VTGMP였습니다. 자, 그러면 황성수 매니저님이 XR.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성 이슈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삼성 이슈도 있고 이제 하반기 애플이나 뭐 고 이슈도 이제, 있고. 예, 구글도 이제 관련된 기기를 또 출시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그 제시하는 그 XR 그 확장현실의 그 탑픽은 바로 맥스트입니다. 맥스트. 네, 그 어. 맥스트는 네, 글로벌 탑 클래스 수준의 그 AR 증강현실 개발 플랫폼 기술을 가진 업체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과 같은 가상 공간을 만들고 현실에서 네, 가상의 정보와 네, 연결시키는 이 플랫폼을 네,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맥스트의 그 AR 개발 플랫폼은 네, 지금 보면 이제 전 세계 50개국, 네, 1만 개 이상의 개발사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네, 이 그 플랫폼으로 그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 한 6,900개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산업용 그 AR 그 솔루션은 삼성전자, 현대차,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에 좀 제공되고 있는데요. 뭐 지난해 네, 과기부의 그 5G 기반 3D AR 공간 지도 구축 사업의 네, 주관사로 맥스트가 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XR 메타버스 프로젝트의 네, 주관사로도 좀 선정되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총 80억 원의 지원받아서 네, 청도군 같은 이런 주요 관광지에 XR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자체 보유한 우수한 그 기술력을 총망라해가지고 네, 현실과 가장 가까운 그 메타버스인 툴레인이라는 환경을 네, 구축할 예정인데요. 올 하반기 한 8월경에 베타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신규 수요가 플랫폼으로 유입되면서 앞으로 네, 실적을 많이 견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 하반기를 시작으로 그 AR 그 헤드셋이나 AR 글라스 등 AR 디바이스의 시장 보급 가속화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서 핵심 그 AR 기술을 보유한 그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맥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연초 이후에 긴 조정을 받은 이후에 최근에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의 순매수도 좀 유입 중에 있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으로는 23,300원에서 24,0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는 2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의 종목 맥스트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가보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네, 오늘 힌트로 2차 전지 수분 강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엔캠이란 기업입니다. 엔캠. 네, 과거에 이제 제일모직에서 전해액을 최초로 개발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연구진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가 엔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 이미 뭐 기술력을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대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전해액 선도 기업으로서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자, 2차 전지 4대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이 전해액이죠. 그래서 이 전해액 관련된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가 넘는 대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하면은 뭐 다른 기업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엔캠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워낙 또 기술력도 좋고요. 노하우를 쌓아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CATL 또는 유럽에 있는 다양한 공급망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의 어떤 안정성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또한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증설로 인한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만 5천 톤 규모예요. 생산량이. 그런데 2025년도까지 22만 5천 톤까지 좀 늘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시기가 좀 당겨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 당겨지면 더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전방산업 수요가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 기업인 만큼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실적 성장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턴어라운드 기대감인데 사실 최근까지도 적자를 보였던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이제 판가 인상으로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는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올해 매출액은 한 전년 동기 대비 한 120%까지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자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시세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급 유입 기대감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정기 변경이 있죠. 그래서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에 대한 어떤 유입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하루도 안 쉬고 거의 뭐 계속 끌어당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래도 이게 시비가 있었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환전체 물량도 좀 있었는데 이게 어제 풀렸습니다. 어제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밀렸어요. 왜냐하면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주가보다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손실인데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환사채 전환 물량도 이제 더 나올 가능성이 많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에서 잘 지지해주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제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75,800원부터 77,300원 정도 선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는 4월 고점 직전으로 하겠습니다. 전고점 직전인 9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3,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구해줘 다음 주 종목 다 들어봤습니다. 엔캠, VTGMP, 맥스트 이 세 종목 다음 주에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가격 전략까지 참고를 해보셔서 한번 쭉 살펴보시고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해줘 다음 주 섹터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최근에 이제 고민을 가지고 계신 종목들 상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상담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로 빨리빨리 채팅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그리고 왜 고민이신지 그 부분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이 쭉 밀려 있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죠. 닭고기는 많이 커. 광고 많이 들었었죠. 매수가는 2,127원, 현재가는 2,010원입니다. 비중 10%. 자, 이 종목은 2016년부터 6년째 지금 순이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만년 적자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다 내년 정도에는 흑자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여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요걸로 이제 관련해서 최근에 좀 올랐던 주식인데 황상수 매니저님이 도와주실까요? 예, 일단 뭐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사료 가격이 많이 좀 상승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또 이제 닭고기 수출국이 말레이시아가 이제 닭고기 수출을 중단한다는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좀 육개 가격이 많이 좀 상승하게 되었고요. 자, 이로 인해서 최근에 그 마니커의 주가도 저 바닥에서 계속 상승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2,000원을 좀 중간에 두고 계속 좀 등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일단 이 음식료 쪽에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은 단기 해소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그 한 7, 8월이 되면은 1년 중에 가장 성수기 시즌이고 특히 수요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느는데 최근에 또 이제 이런 가격은 또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이 종목은 뭐 지금 매수 단가에 한 2,100원대까지는 뭐 단기간에 한번 좀 도달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2,100원에서 한 2,500원, 한 2,500원 정도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한번 더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2,500원은 예전에 한번 좀 지지력이 있었던 가격이고요. 자, 그리고 뭐 최근에도 어느 정도 좀 저항으로 좀 작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단기로 한 2,500원 보시되 2,500원대에 이런 좀 저항 매물 소화한 이후에 한 단계로 레벨업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보면 매크로 환경이 워낙 좀 불안정하고 또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또 언제든지 또 끝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된다면은 또 단기 좀 매물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뭐 이 종목은 너무 많은 좀 비중을 치기보다는 이런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뭐 단기로는 2,000원에서 2,500원 사이 이 정도 가격대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니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다음 종목 보여주실까요? 심텍입니다. 매수가 51,200원, 현재가 45,250원. 리포트 나오면서 이제 급락하면서 비중 15% 들고 계신데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기판주 안에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 또 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송유 매니저님이 좀 주실까요? 예, 일단은 뭐 비중 15% 갖고 가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기판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FC BGA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은 심텍도 오늘 좀 많이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죠.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45,250원으로 거의 약 한 5%가량 빠졌었는데 심텍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주들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심텍 같은 경우는요 이제 다른 기판주들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저항권에서 약간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심텍은요 지금 이제 꾸준하게 거의 한
약 한 2년 정도 지금 이제 이제 업황 호황을 맞아가지고 지금 이제 좋은 흐름 보여줬던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전고점 저항 맞고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좀 어느 정도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심텍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이제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은 꾸준하게 실적 성장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는 회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어느 정도 기판 관련 내용이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좀 눌린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거의 약 한 10% 빠졌습니다. 5만 원에서 지금 오늘 종가 45,000원인데 아마 최근에 좀 사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지금 심텍 같은 경우는 지금 15%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약간 한 번 더 눌릴 거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고요. 심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이제 거래량이 많이 급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빠진다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이는 타지 마시고요. 한 5% 정도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어느 구간이냐면 지금 이제 어제와 오늘 굉장히 약간 좀 큰 폭으로 하락세 보여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앞전에 좀 이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면서 지지 구간을 보였던 구간 38,000원하고 그 위에 구간 저항 매물대가 위치하는 구간인데 저는 44,540원부터 38,000원 요 사이에서 추가 매수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워낙에 좀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기간을 받으면서 이제 안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은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렇다 할 거래량이 없어서 박스권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은 보여주지 못했는데 약간은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약간 전고점 부근이었는데 5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51,200원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4,500원부터 38,000원 사이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떠세요? 요거 뭐 기판 관련해 가지고 두 분도 이제 반도체 또 기판주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추가적으로 여기에 코멘트를 해주실 게 있을까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심텍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이 쭉쭉 밀려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예. PI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 51,164원, 현재가는 57,700원, 비중 5%입니다. 최근에 뭐 M&A 이슈 하면서 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PI 첨단 소재, 요거는 박철수 매니저님이 좀 도와드릴까요? 네네. PI 첨단소재는 그 사명에도 있잖아요. 이 PI가 폴리이미드거든요. 이 필름 쪽에서는 사실 전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뭐 기술력이라든지 뭐 시장 점유율에서는 가장 또 앞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5월 달 들어서 어떻게 보면 4월 중반부터 시작해서 5월 초중반까지 계속 주가가 밀렸었는데 사실 1분기 실적에 대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화권에서 사실 이 제품이 들어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둔화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던 건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적인 부분들은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부터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전방 산업에서의 수요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후반이 더 기대가 된다. 1분기보다 2분기가 그리고 1, 2분기 합쳐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전고점에서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순매수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보다 상단 부분에 있는 매물대라든지 또는 전고점 저항을 좀 고려해서 한 54,0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54,000원까지 한번 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수준에서 한 약간 21선 좀 아래 정도, 5일선 아래 정도, 한 49,000원 정도 좀 보시면서 저라면 좀 더 끌고 가시면서 추가 수익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혹시라도 차익 실현도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을 계속 보시면서 순매도로 좀 전환할 때쯤에는 한 번쯤 분할 매도도 좀 고려하신다면 리스크도 좀 관리하시면서 충분히 추가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약손시신데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다음 종목은요. 상하프론테크 요거는 박철수 매니저님의 애증의 종목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회사입니다. 너무나 좋은 회사입니다. 네. 자, 매수가는 42,650원, 현재가는 41,650원입니다. 비중은 5% 정도 들고 계십니다. 이건 황성수 매니저님이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뭐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멤브레인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요.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전지에 분리막에 사용되고 그동안 외국 업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했는데 국산화를 한 소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소 관련주 중에서는 상하 프론테크와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소재를 좀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지금 보니까 한 11월경에 그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 중단 소식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낙폭이 컸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수소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고 일단 수소 관련해서는 이제 좀 새로운 정부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정책들을 좀 많이 내놓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투심이 회복되면서 좀 반등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 연초 이후에 주가가 한 36,000원을 하단 그리고 이제 45,000원을 상단에 두고 좀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 위치에서는 충분히 좀 더 들고 만한 위치고 제가 볼 때는 한 45,000원에 매물대만 좀 소화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되고 그럴 만한 좀 가치가 있는 소재를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철수 매니저님은 의견이 있을까요? 상하 프론테크? 사실 이게 상하 프론테크뿐만 아니라 수소차 관련된 섹터들이 이 수소법 때문에 사실 계속 그렇죠. 딜레이가 됐었잖아요.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서 한 1년 정도 계속 걸림돌이 있었던 건데 최근에 이제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아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소 관련된 뉴스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전기차의 뒤를 이을 건 이제 수소차밖에 없고 그리고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 관련된 산업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와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조정은 끝나고 이제 올라갈 길만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하 프론테크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루온 매수가 3,140원, 현재가 2,565원, 비중은 10% 정도 들고 계십니다. 온라인님의 종목인데 5G 가져가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5G니까 가장 5G를 잘 알고 있는 송유 매니저가 한번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일단 저는 뽀지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온 같은 경우는 이제 유무선 통신 솔루션 업체죠. 이제 삼성전자 협력사로도 알려져 있는데 지금 최근에 조금 이제 정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서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에서 지금 매물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청자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아마 5월달에 잡으신 것 같습니다. 5월달에 잡으시고 약간 조금 고점에서 잡으셨어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항 매물대 구간에서 잡으셨는데 지금 비중 10%라는 점은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로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매출 성장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로온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도요. 어느 정도 약간의 거래량만 동반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종목이고 위에 매물대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로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부 정책 기대감도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지금 5G, 6G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발표도 어느 정도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차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온 같은 경우는요. 저는 약간 조금 5G가 전체적으로 섹터가 이제 오른다고 하지만은 약간 이제 이로온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로온 지금 3,140원, 현재가는 2,500원, 거의 약 한 20%가량 손실 중이신데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따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지지받고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랑 목표가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요. 일단 조금 손절가는 길게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5G 투자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지연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이제 어느 정도 작용이 되려면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죠. 2,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항 매물대 구간이었던 3,24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3,240원. 네. 그리고 손절가는 2,1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로온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한 두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종목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로온이 지나갔고요. 다음 종목은 명신산업입니다. 매수가 26,300원, 현재가 23,000원,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상담 좀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못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조금 역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일단 실적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은 자회사가 지금 미국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또 조달해서 제품을 팔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전망사는 이 북미 쪽에 있는 전기차 회사들 상당히 지금 성장성 높다라고 오늘도 제가 2차전지 말씀드리면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방산업이 굉장히 업황이 좋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도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물류비도 굉장히 줄여들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올해 실적 성장도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해 이제 1월 달에 사실 급락장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었잖아요. 하지만 일단 지금 주가는 상당히 또 저평가 구간인 건 맞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시면 매수가 이상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 3만 원까지도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지금 수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외국인 능력 기관들이 이거래를 연속 같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에서 저항이 나오는 걸 감안해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여기서 만약에 계속 음봉이 나오면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22,300원 정도 선에서는 잘라주세요. 잘라주신 다음에 다시 밑에 내려와서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그러면 박스권 전략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점, 저점 이용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시면서 일단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나오게 되면 거길 이용하시고 그다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니까 좀 길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방금 말씀드렸던 22,300원 정도 선으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22,300원에 내려오면은 다 손절해요, 이거? 네, 일단은 뭐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비중이 그리고 10% 정도 있으신데 일단 하락 추세가 나올 때는 일단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저점이 만들어져야 다시 들어가죠. 일단 하락이 좀 보이고 있는데 좀 힘들어요. 사실 손절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일단 빠질 때는 일단은 현금화 시키셨다가 다시 사시면 되죠. 그래서 반등 보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2,300원이면 여기서 3, 4% 더 떨어지면은 바로 손절 터치예요. 네, 왜냐면 박스권으로 갈 확률도 있어요. 왜냐면 2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박스권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박스권이 나오게 되면 박스권 전략으로 가시고 그리고 뚫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중장기로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신산업 도와드렸고 마지막으로 짧게, 진짜 짧게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예, 한 종목 보여주시죠.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이거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 자, 매수가 83,000원, 현재가 62,000원. 비중이 많아요. 30%입니다. 황성수 매니저님.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종목 아닙니까? 예, 제가 상당히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지박 사업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OLED 소지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전지박 쪽에 대한 성장기는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 회사는 그 북미 쪽에 캐나다에도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도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유럽과 이런 북미 쪽이 앞으로 이제 전기차 쪽에 그 성장이 다른 지역 대비 상당히 좀 차별적으로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전지박이나 동박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좀 부족한 타이트한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그 수급 하다는 걸 감안할 때 제가 볼 때는 뭐 이 종목 충분히 좀 반등 가능하고 일단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2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323억 원, 내년에는 1,027억 원으로 이익이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이후로 상당히 좀 수주 기대감도 높은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일단 지금은 상당히 좀 손실을 많이 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 특히 뭐 한 10월이나 11월 정도까지 계속 보신다면은 상당 부분 좀 회복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제 생각에는 뭐 지난해 연중 최고점 정도까지도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해 보이니까 좀 장기 보유 여력 되시면은 계속 좀 더 보유해 나가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여러분의 금요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뭐 300분 넘게 접속을 해 계신데 여러 가지 채팅들 올려주신 분들,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 저희가 다 못 도와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겠고 다음 주에는 이게 선착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8시에 일찍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먼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만 더 일찍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 상담도 도와주셨는데 세 분과 함께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소개를 시켜드리죠. 박철수 매니저님부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렸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상당히 좋은 흐름들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녹스 같은 경우 어제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기존에 제가 PNT 여러 번 소개해드렸었는데 PNT 역시나 최근에 최고가를 또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STI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차전지와 반도체 지금 놓칠 수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제가 장중에도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다음 주 주요 일정들을 시크릿 노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자료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샵 2034번으로 박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와 코드 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크릿 노트. 네. 숨은 정보. 그렇습니다. 아까 숨은 강자처럼. 그렇죠.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 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밀고 있습니다. 예. 자, 송유 매니저님은요? 예, 일단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공간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굉장히 시장 거래대금도 적고 아무래도 탄력도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샵 2034 송반장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은요? 예, 샵 2034로 황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시면은 저희 노란톡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그 엑셀 관련해서 탑픽을 좀 꼽을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탑픽을 할 만한 종목 한 종목이 더 있는데요. 네,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그 종목도 제가 관심주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네, 많은 분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샵 2034 세 분의 무료 노란 톡방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구해줘 다음 주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는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죠. 오늘 고맙습니다.